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두 사람이 데이트도 하고 한쪽에서 나 마음을 정했어요 까지 나온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5.5 대 4.5요 라고요. 그 순간 한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흔들려 버리죠.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이 숫자가 선택이라기보다는요, 듣는 사람 마음을 붙잡아두는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애매한데요, 그래서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낚시인가요? 어장일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말의 기술일까요? 지금부터 그 지점을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나는 솔로 6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한 줄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들을 줄 세우고 흔들어 버리는가. 특히 이번 화는 옥순의 말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본인도 듣는 사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게 만드는 표현들만 줄창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5.5 대 4.5와 같은 애매한 말이 왜 상대를 흔드는지. 두 번째,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청자들이 왜 정리하라고 압박을 넣고 싶은지. 셋째, 이게 단순 연애가 아니라 은근히 판세와 유리함, 즉 정치적인 계산으로도 읽히는 이유.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를 편하게 따라오시면 그래서 다들 저 말에 흔들렸구나가 머릿속에 딱 정리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린 채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요, 제가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뜻은요, 나쁘다가 아니라 내 마음보다 먼저 유리한 자리를 계산하는 움직임 정도로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본 장면들이 금방 여자들에게 공유되면서 판이 바뀌는 흐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그럼 따라.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화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술판까지 벌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옥순 자, 우리 옥순 누나의 애매모호한 말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은 옥순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삼순이지만 간극이 크다. 그렇게 따지면 육순이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순이지만 간극이 크다 이러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육순이가 영식이 난다면 우리 영식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한테 기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시작할 장면은 이 장면이죠. 여러분도 많이 익숙할 겁니다. 자, 영수에게 5대 4.5 그렇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까지 서로 했는데 영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내가 당신한테 올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날 마음 정했다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5.5 대 4.5 이러면 김이 싹 빠지죠. 한편으로는 저 영수 입장도 이해는 되게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쉽게 바꾼다고 해서 자기 행동을 이렇게 휙 바꿔가지고 순자한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제에 비하면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영호가 이제 묻죠. 오해를 가리기 힘듭니까? 그럼 뭐 5대 5입니까? 자, 근데 이걸 또 우리 영호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진짜 린민재판도 아니고 자합의판도 아니고 이걸 왜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영호아제 옆에 영숙도 있고 영철도 있고 영식도 있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옥순이 마음도 물어보고 또 그걸 너죽 대답하는 옥순도 되게 특이합니다. 이제 5.5 대 4.5 대 딱 이 말 딱 듣고 그 옆에 이제 순자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둘이 뭐하냐고, 지금. 여기서 밀당하냐고.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영자하고 순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근데 영자는 조금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순자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지금 둘이 뭐하냐고, 밀당하는 거냐고. 라고 하면서, 특유의 그 몸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상대 표정 보기를 딱 시전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저번에도 시전했죠. 영수에게, 난 영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 다음에, 영수 표정을 딱 살펴보는 영수, 정숙, 그리고 순자, 삼자와의 데이트에서 시전했던 그 옆으로 기울여서 상대방 눈치 보기를 딱 시전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순자 누나, 이 정신무서 매니아의 동영상을 좀 즐겨보시는 것 같은데, 팬이시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도 가볍게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재밌게 방송을 해서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죠. 어쨌든 그리고 순자가 물어보잖아요. 뭐하냐고 지금 둘이. 뭐하냐고 물어보면서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영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싫어한다. 라고 하지만요. 본인은 뭐 안 헷갈리게 했나? follow you 하트 이러면서 정수한테도 헷갈리게 하고 순자한테도 헷갈리게 하고 본인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5.5대 4.5다. 정말 진심이란다면 그래도 밀어야죠. 안 밀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빼고 다리 치는 게 저는 두 사람이 되게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거죠. 힘들다는 것까지는 알 것 같아. 이제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제 정리가 될 거냐?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옥순이 질질 짜는데 1화 예고편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옥순이 이제 질질 짜는데 그 질질 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전 처음에 영철이라 했다가 틀렸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수? 현재 제일 짜치는 짓을 하는 사람은 광수이긴 해요. 광수 아니면 조금 지금 드는 생각은 영수일 수도 있겠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서로 막 좋아하니 뭐니 막 처음에는 막 달리다가 우리 특유의 또 마지막 가서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영수와 옥순이 힘이 쫙 빠지고 서로 실망하게 되면서 영수의 그런 차가워진 태도에 옥순이 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영수, 뭐 방구석에 이제 순자님도 좀 있다 하고 하면서 순자님 날 안 헷갈리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순자한테 또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후에 영수가 되게 머리가 좋게 옥순이가 없을 때 순자를 딱 불러내죠. 옥순이 없을 때 순자를 딱 불러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뾰루지를 이제 뜯는 건지 코를 파는 건지 뭔지 모를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수랑 이제 순자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메모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지랄을 하면 힘들, 약간 원색적으로 적었는데, 욕 들어서 기분 나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 치고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물어보죠. 나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냐? 자, 이 말 하면서 본인도 찔리는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탁 가리면서 상대방이 눈을 탁 보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나한테 기회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표정으로 말을 한다면 정말 이게 순수하게 순자가 마음에 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나는 솔로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권력과 관련된 굉장히 영리하게 자신의 판세를 읽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전략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즉 영수는 옥순이라고 하는 남녀 관계에서 상당히 높은 고가치의 대상을 택했다가 그 대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고가치의 대상이 나한테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차순위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영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수가 치명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실수는 이 대상들이 살아 숨쉬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순이인 이 순자가 이 꼬라지를 다 눈앞에 트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영수를 택하면 진짜 순자가 쌀밥을 잘못 먹은 거죠. 네, 쌀밥을 거꾸로 먹은 거고 야 얘 봐라 하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당연히 밀어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내가 오케이 했다가 다시 옥순이 받아줄 것 같으니까 미안해 순자 하면서 순자 나 미안해요 하면서 다시 떠나버리면 순자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순자는 쳐내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일 겁니다. 1순위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1순위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순자님이 먼저 나한테 대화를 걸어주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화 고마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영수가 또 말을 또 진짜 애매하게 해요. 옥순이 1순위 이유는 가까운 거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순자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옥순과 순자의 거리가 바뀌었으면 그러면 내가 1순위였을까요? 또 그건 아니래. 순자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랑 대화하는 목적이 뭐야? 대화를 하는 목적은 나는 솔로에서는요 단순한 남녀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대화를 걸거나 그런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거절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러내가지고 미안한데 난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이 없어요 라는 거 외에는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인 거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특히 영수가 순자를 불러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옥순 빼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불러냈고 사실 이 대화할 때 잘 보면요 이 여터워크가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언제 활성화되어 있냐? 순간적으로 영수 누나가 딱 지나가거든요. 이건 이제 여터워크 활성화입니다. 이제 옥순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야 옥순아 지금 방금 영수랑 순자랑 대화하고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다음 화에 7화 때 방송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영수가 이랬다는 거를 이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터워크가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자 어쨌든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건 아니래. 거리가 바뀌었으면 순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럼 그건 아니야. 그러면 1순위가 거리 때문이 아닌 거잖아. 영수의 말이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자기가 하는 말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거라고 순자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영수가 진짜 말을 하죠. 옥수님은 날 선택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영수를 우리가 옹호하자면요. 영수의 이 말은요. 사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순자 누나 당신이 정말로 내가 좋다면 이렇게까지 날 선택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짜 큰 걸로 보여지고 날 헷갈리게 하지 않고 나에게 직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나도 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 이번 대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뭔가 단초가 생기게 된다면 뭔가 어떤 실마리가 풀린다면 나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 순자를 데리고 왔는데 순자에게 대화를 신청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거는 영수가 했던 모든 서사를 다 빠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7대3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건 옥순에게 직진하겠다는 거다. 근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옥순이 자기를 헷갈리게 한다거나 5.5대 4.5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흔들릴 사랑이라면 그건 나와 관계를 다시 맺었을 때도 나랑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굉장히 타당한 저는 순자의 생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영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자기 마음을 휙휙 바꿔버리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우리 순자가 한 마디 쏴붙이죠. 이제
3이라고 하면은 이건 도저히 이거는 그렇게 다른 사람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당신 정말 옥순을 사랑하는 거 맞아? 옥순에게 마음이 있는 거 맞아? 옥순이 일 수 있는 거 맞아? 집중해 옥순한테 껄떡거리지 말고. 그런 말 하고 나서 우리 영수가 또 그 유명한 이제 후비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걸 왜 순자한테 물어보냐고. 그걸 왜 이제 순자한테 물어보냐고.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영수의 행동이 정말 영수가 옥순과 잘 되고 싶었다면요 순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순자를 데리고 와서 옥순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우선 다른 남자라든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여자한테 우선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옥순이 4.5대 5.5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순이한테 확 틀어버린 것 자체가 영수가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연애하거나 결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와이프나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조금 수가 틀린다고 해서 이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 안 되겠다 하니까 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나 클럽 갔다 올게 하면서 클럽 가버리고 나이트 클럽 갔다 오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느낌을 지금 순자님이 받지 않을까요? 아니 옥순이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럼 0.5라도 내가 우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라고 해서 충동적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자신이 알아왔던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순자 입장에서는 정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수랑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순자가 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번 화 때도 순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1순위인 게 맞아. 근데 밖에 나서도 그럴까? 라고 5화 때 이제 순자님이 딱 던지는 말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순자 입장에서는 영수가 이런 모습을 이제 며칠 동안 보면 쭉 지켜왔는데 과연 내가 이 사람과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충실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수가 지금 순자한테 이 말 하잖아요. 이제 정해야 되지 않냐고. 그럼 속으로 정하든가 왜 그걸 순자한테 얘기해?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그렇고 특히 정치나 이쪽 행정이라든가 외교 쪽에서는요 겉으로 던지는 말과 실제 속마음이 달라요. 영수가 쓰고 있는 화법이 저는 28기 영수랑 좀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세련되거나 정말 정교한 건 28기 영수,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한데 29기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던지는 거는요 실제로 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냐? 너도 한번 나를 고려해봐라 그 말이에요. 너 어차피 최종 선택을 고민할 거면 이런 나라도 네가 골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건데 순자는 역으로 이제 받아쳐버리는 거죠. 아 그건 모르겠고 나는 딱 알아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고 나는 최종 선택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아. 약간 그런 뉘앙스로 기꺼이 영수의 그 말에 받아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영수가 이제 코를 후비는 건지 아니면 뭐 뾰루지를 뜯는 건지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면서 순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순자는 이제 이따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순자가 이제 돌직구를 박아버리죠. 진짜 똑똑합니다. 자 우리 순자 선생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나를 계속 선택해달라는 의미야? 도대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라면서 역으로 이제 싸붙이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우리 순자 누나가 제가 1화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백치미가 아니다. 굉장히 야무지다. 그래서 당시에 순자는 그냥 이 의미 없는 대화는 뭐지? 라고 정말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풀어드렸죠. 영수의 이 행동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본인의 어떤 실리와 실익, 최종 선택이라 하는 최종 목적에 맞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 구조,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제 극도로 최적화시키는 행동이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남녀 관계처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불확실성이 자기를 내던지겠다는 태도와는 아주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하남들한테 대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똥밭을 이제 많이 굴렀던 우리 순자답게 이 의미 있는 대화는 뭐지? 나한테 마음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거면 너 저리 가! 라고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순자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 뭐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어서, 상철이 또 정숙을 영자가 보는 앞에서 불러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걸 우리 영자가 이제 다 보고 있죠. 순자랑 영자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 상철 굉장히 찝찝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고 있는 옥수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진짜? 이러면서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개꿀잼인 걸 발견했나 보죠. 자,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영철 아재가 데리고 오죠. 상철 데리고 와서 야 임마 하면서 이제 특유의 그 운동부 설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철 아재가 워낙 4차원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깊이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그렇게 악의가 있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얼마나 좀 괴리가 있는지를 좀 아직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영철 아재의 숙제일 것 같고요. 그 어쨌든 이제 영철 아재가 상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거실을 다시 앉혀놓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상철 아재 왜 이렇게 영자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라고 하고 있고 정말 상철이 이걸 모를까요? 모르면서 묻는 걸까? 아니면 잘 보면 상철은요 영자가 좋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옥순에게 더 달라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많이 이상해요. 정말 영자 상철에 대해서 지금 제작진이 많이 밀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다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한 60%는 좀 결혼 커플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40%는 오케이야. 여러 가지로 제작진도 좀 푸시를 넣고 좀 상철 영자의 서사로 좀 끌고 나가는 경향인데 이거는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끌어놓고 마지막 같은 반전을 다른 사람을 딱 주면은 오히려 또 특유의 그 28기 정수 상철 때처럼 이제 반전을 만들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죠. 이 시청률이. 주목도가. 그걸 노린 걸 수도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상철아제 어쨌든 이제 순자와 영자를 순서대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순자는 이제 굉장히 영리해요. 왜 순자가 영리한 줄 아시냐면 영자가 이제 밖에서 대화하자 하고 상철아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밖에서 순자랑 같이. 근데 순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기수에 좀 고트는 순자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냐? 만약에 옥수님이 상철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없다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이 또 얘기하죠. 없으면 빨리 끝내야겠죠? 그러면 옥순의 마음에 상철이 없다고 하면 영자님께 집중할 건가요? 라고 하는 등 이미 상철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팩트를 다 체크해서 이제 여자 네트워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자는 이제 옥순이 뭐라 얘기하면 또 얘기하겠죠. 이제 야 아까 내가 상철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옥순의 마음이 상철이 없다면 상철은 영자한테 집중한다는데요? 라고 해서 영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옥순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들을 자 우리 28기 옥순처럼 네 구도를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28기 옥순도 그랬죠. 28기 때 자 영수 안타깝네 라고 그 차에서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 장면에 그 얘기를 딱 흘림으로 해서 영수가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 이야기 영수가 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각각 여자들마다 지금 서로 다르게 기억되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게끔 만들었죠. 지금 이 순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28기 옥순과 좀 유사해요. 확정적으로 상철의 마음을 딱 짚고 이제 옥순이랑 영자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옥순이와 영자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자가 되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영수랑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상철한테 물어갖고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캐낼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제가 여러모로 좀 순자가 되게 똑똑하고 야무진 부분이 많다고 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랑 상철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거기 이렇게 조금 약간 영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자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잘 보면요. 영자랑 상철이 데이트하고 인형을 이제 뽑고 사진을 찍고 했던 모든 장면들은 영자가 주도해서 한 거잖아요. 상철은 영자가 마음에 든다 좋다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영자 누나한테만 집중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단 말이죠. 근데 영자가 이렇게 가지고 좀 닥달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영자의 전략이긴 해요. 영자와 내가 상철과 잘 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구도 속에서 상철이 압박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못 쳐다보게 만드는 전략인 건 이해는 하는데 상철이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 플러스 이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수다? 나는 솔로 22기 영수님이 지금 이제 선마태와 영수랑 잘 됐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영수가 첫 데이트 한번 하고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이순이 상철과 데이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수랑 나랑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난 좀 부담스럽다. 실제로 그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영수와 잘 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22기 상철아지랑 얘기를 하면서 영숙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영자가 하고 있는 그 전략은 결국 지금 22기 선마태와 영수가 하고 있는 그 전략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영숙과 이미 연인인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고 막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상철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게 영자의 지금 딜레마인데 너무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영자는요. 아예 그냥 상철이 딴 생각 할 수 없게끔 확 이제 묶어놓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영자도 지금도 계속 뽑은 거죠. 왜 내 앞에서 다른 여자랑 대화를 하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좀 상철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상철은 그 영자와 최종 선택을 하겠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게 6화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죠. 6화 초반부에 상철아제는 내일이면 확실히 정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영자가 지금 자신이 뭔가 최종 선택을 하고 커플인 것처럼 가는 그 분위기를 동의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영자의 이 전략이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자가 막 이제 갈구거든요. 굳이 먼저 자처해서 나가서 1시간을 얘기하고 굳이 그러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글쎄 왜냐면 상철 입장에서 굳이 옥순과만 대화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이랑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좀 시청자마다 이 견해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영자가 너무 옥죄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조금 제가 늘 이하재랑 좀 비교를 많이 했는데 25 영철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요. 상철이 공감하는 척이라도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영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네요 라고 공감하긴 하는데 이하죠 나랬어도 서운했을 것 같긴 해 라고
근데 영자가 자꾸 저는 조금 급발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 남자친구나 가족의 주변을 하나하나 챙기려는 게 뭐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지만 글쎄 지금 남자친구도 아닌 거고 아직 상철의 마음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죠. 상철은 어쨌든 근데 잘 숙여요. 숙일 땐 숙입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서 숙이긴 숙이는데 그 이후에 영자는 상철 말고 난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철이 꼭 그 얘기에 대해서 나도 영자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의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상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영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는 알아볼 것 같다. 꼭 옥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자의 그 전략은 이해하지만 상철이 반드시 그 전략에 먹혀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해요. 영자의. 즉 나와 상철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이야기를 이제 쫙 풍겨서 묶어놓는 건데 근데 이 방법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남녀관계는 정치나 이쪽과는 좀 다르게 남녀관계는요. 본능적이고 그 사람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미지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도 끌린다. 꽂힌다. 이거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 안 되죠. 그래서 상철이 계속해서 지금 옥순에게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매달리는 게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끌린단 말이야. 안 끌리진 않아.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상철은 이제 옥순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좀 많이 찝찝한 게 뭐냐면 상철이 옥순과 대화하기 전에 영자가 인터뷰에서 떠나는 그때를 파고들어서 대화를 해요. 그게 배려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영자를 피하고 싶거나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전 여기서 또 찝찝해요. 거꾸로 뒤집어서 영자가 여러분들이 영자예요? 내가 인터뷰하러 간 사이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대화를 걸면은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 물론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느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온전히 나를 마음에 드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내가 나는 솔로에서 지켜보면서 솔로 나라에서 다 지켜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옥순과 대화하기 전에 영수가 물어보잖아요. 이틀 연속 데이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신이 없는 게 아니냐. 확신이 없다. 저는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솔로 22기 순자님이 영호님을 계속해서 붙잡았잖아요. 이상형이다 뭐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최종 선택을 이제 영호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영호한테 최종 선택을 하는 그게 나오게 되면서 아이고 이제 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약간 상철은 22기 영호랑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나는 조금 좀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자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데 왜 자꾸 이 사람 나를 선택하는 걸까? 미안하지만 그러나 선택할 수는 없어 라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철에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라고 영수에게 좀 고백하는 그 부분이 많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이제 영자도 이걸 방송으로 다 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가 상철을 꽉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녀가 정말 큰 결단을 내리고 있고 그 결단을 존중하며 어쨌든 상철도 그러면 이제 잘 되고 있다면 상철도 그 마음을 받아줬기 때문에 두 분이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방송상으로 6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긴 해요. 이거는 거의 혼자 지금 영자 혼자서 상철을 붙잡는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옥순과 대화하기 전에 이야 타임이 또 도와주네 라고 하면서 네 영수랑 영식이랑 같이 걸으면서 그렇게 대사를 치고 있는 상철의 모습도 많이 찝찝하고 그리고 휴대를 따면은 나는 옥순한테 쓸 거다라는 말도 그렇고 제일 찝찝한 게 그거예요. 나는 휴대를 따면 옥순한테 쓸 거다라고 하는 대사를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다 보거든요. 나는 휴대를 옥순한테 쓸 거예요 라고 해놓고는 카메라를 왜 굳이 봐야 될까? 물론 뭐 일반 출연자니까 연예인이 아니니까 몰입이 안 돼서라고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계속해서 몰입이 안 돼서 카메라 봐야 되는데 이런 특정한 순간에 본다는 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죠. 굉장히 특정한 감정이 변화라든가 카메라, 즉 제3자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우리 옥수님 이제 전설의 이제 대사를 딱 던지죠.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데이트가 빨리 이루어져야 꼭 그걸 데이트를 해봐야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정말 영자님을 위한 건가? 네, 옥수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가설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옥순이 뭐 이전에 좀 약간 좀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좀 데미지를 입었다거나 내가 뭔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도요타 플레이를 하죠. 네, 디귿, 피읍, 리을 등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극적으로 얘기했다가 두드려 패거든요. 이 도요타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잘못 얘기하면 그 상대방을 자극한다거나 불편함을 이제 느끼게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긴 한데 자 그거는 이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건 옥순의 입장인 거고 어쨌든 솔로 나라 같이 안전한 공간에서는 얘기를 할 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자 입장에서 그냥 옥순한테 진짜 화낼 것 같거든요. 왜 자꾸 날 팔아먹어? 옥순 너의 입장은 너의 상황은 너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와 상철의 관계인 거지. 나를 끼어드는 게 왜 자꾸 왜 나를 언급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너는 수락을 한 거고, 어쨌든 너는 그러면 상처를 삼순위 염두에 둔 거고, 어쨌든 데이트를 하려고 할 정도로 뭐 간극이 크다 뭐 어떠다 하지만 마음이 없다고 했던 너가 이전에 치킨을 뜯으면서 분명히 자기소개 때 감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라고 3화 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5화 때도 또 얘기를 하죠. 여자들 다 모이는 앞에서 여자 네트워크를 딱 개장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오픈합니다 하면서 오픈을 하고, 여자들 앞에서 상철은 난 별로다, 더 이상 관심 없다,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상철도 헷갈리는 거고, 영자도 헷갈리는 거고, 다 헷갈리는 거죠. 지금 옥순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옥순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분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매하게 간본다? 바로 이분이 이 여자 영수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게 생겼다고요. 영수도 그랬잖아요. 뭐 다음날 23시 59분에 내가 얘기해줄게. 다음날 오후 6시에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현수가 내 마음은 너야 라고 해놓고는 그 이후에 마지막에 정숙이랑 딱 데이트하고 나서 근데 마음이 바뀌었네 또 이러고 있죠. 그리고 너 임마 너 이 바람둥이 같은 놈, 이 나쁜 놈아 하니까 맞아 나 바람둥이 맞아 라고 하면서 현수한테 뻔뻔하게 얘기했던, 그래서 푸 하면서 웃었던 지금 그 느낌이에요. 애매하게 자꾸 얘기하고 상대방이 답을 안 준다고 플러스 영자까지 끼어드는 거는 저는 조금 많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날 팔아먹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인 거고, 설령 상철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확실하면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상철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래? 1, 2순위로 올라왔다고 하면은 나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철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옥순이 신체언어적으로는 그 말 딱 듣고요 눈이 싹 돌아가긴 해요. 부정 반응이죠.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를 딱 봐준단 말이죠. 이거 이제 카메라를 딱 봐주면서 이거 맞아요? 상철 이 제정신인 거 맞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카메라 본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상철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순이 광순이 왜 다 색다른 매력이 있죠? 라고 하니까 옥순이 또 뭐라 하냐면, 영수나 광수나 상철이나 다 다른 매력이. 그러니까 이게 옥순도 잘 보면요 28기 영수처럼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관계를 거절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그 책임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외교적이고 굉장히 여자 영수, 28 영수뿐만 아니라 지금 29 영수가 하고 있는 그 전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29기 영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보면 이 아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머리 쓰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짱구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굴린다니까. 근데 옥순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묶어놓고 본인은 그 관계를 잘라내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 리스크를 다 빼버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상철이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내가 삼순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럼 거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옥수는 침묵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고, 저도 막 드라마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이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침묵 수법, 은폐하고 침묵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막 드라마가 올라오는데, 어쨌든 끝끝내 옥수는 상철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진 않으나 데이트하고 싶다니까 그런 게 고마운 마음이고, 당연히 이러면 이 대사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어장이라고 사람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든 어장이라고 하는 어장이라고 확정을 안 짓고 싶은데, 이 말만 들으면 진짜 이거 어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야, 너 휴대 나가려고 지금 휴대 한 번이나 더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상철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상철은 이제는 밥 잘 사주는 오빠가 된 거 아니야? 영수는 같이 데이트하는 오빠고, 광수는 결혼할 수 있는 오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분업화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국식 어장의 그 정의에 점점 본인이 적합한 말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말 하죠. 상철이 좋은 사람이긴 하나 영수 광수보단 간극이 크다. 근데 이거는 20대 때 어장녀에게 제대로 걸려가지고 당했던 그 남성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일으킨 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주고 저거 사주고 백 사주고 했는데 하고 나서 나랑 사귈래? 라고 하니까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거 알 것 같아. 근데 그 오빠보다는 조금 간극이 있어. 가로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보니까 이 머니를 더 쓰라는 얘기밖에 더 되니까 지금 옥순이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입니다. 관계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고, 관계의 혜택, 베네핏은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휴대를 같이 나가려고 한다거나, 상처를 끝끝내 놔주지 않는다거나, 애매모호하게 지금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영호와 영순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영호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이 커져서 그래서 삐졌다. 뭔가 영숙이 확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라면서 약간 쪼르고 있죠. 그래서 영숙도 그 이후에 누가 더 좋냐고 하냐면 영호님이 더 호감인 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영호는 그 이후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 그래서 영숙님이 영호로부터 순간적으로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검지 중지를 입술에 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은 현재 제가 다른 각종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본 동작은 아닌데요. 유사한 동작들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건 좀 호감 반응이긴 해요. 그러니까 검지라든가 중지로 입술을 만지는 거는요, 좀 호감 반응이고, 자, 환승연애포, 네, 술고래 지연님이 당시에 3화 때 호감 있는 원규 아저씨한테 이렇게 검지로 입술을 만진다거나 하는 호감 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요. 나는 솔로 27기 정숙님이 한 7화 때인가 8화 때 영수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 급격하게 친해지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두 사람은 거의 왼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 당시 영수 아저씨 앞에서 보였던 요 입술 만지기 좀 비슷한 동작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숙님이 중지다 이 검지로 입술을 만지는 게 약간 호감 반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호의 말에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영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내일까지 확실하게 정하고 꽃다발 사러 갈 거다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마찬가지로 영숙이 순간적으로 그 말을 딱 듣고 이 검지로 입술을 만집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지로 입술을 만지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계속 호감 반응이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 영숙도 영호의 이런 말들에 내일이면 꽃다발 사러 갈 거다, 나는 영숙님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두 사람의 감정선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신체 언어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인터뷰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영숙의 신체 언어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약간 영호가 이제 급발진하긴 해요. 뭐 프로포즈를 계획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호감 반응이고, 네, 영숙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숙도 그런 영호의 말, 뭐 프로포즈 할 거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입술을 이제 검지로 누르는 등 호감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숙이 흔들리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실제 자막도 그렇게 나오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마음에 살짝 당황했다. 그래서 영숙 보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호감 반응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검지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굽혀가지고 꽉 깨무는 요 동작이 나와요. 이건 더 큰 호감 반응이에요. 제가 현재까지 리뷰를 하면서 봤을 때 요 동작은 진짜 극도의 호감 반응이거든요. 이거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동작이랑 유사하죠. 예, 그쵸. 많이 비슷하죠. 여기에 더 가까워요. 더 호감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뭐냐면 나는 솔로 28기 지금 영철님하고 영자님하고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계신데, 자, 이 두 분이서 결혼을 코앞에 두는데 사실 영철님이 처음에 영자님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솔로 28기 좀 꼼꼼하게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면 영철이 이제 4화 땐가 때 경희한테 들이댔다가 까이고 멘탈이 터져서 영자한테 가가지고 나는 피아노 치는 여자가 좋다, 나랑 이렇게 음악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영자한테 가가지고 너 자기소개하는 걸 때 제 모습 못 봤어요? 저 자기소개할 때 영자가 피아노 친다는 얘기 듣고 내가 하면서 되게 놀랐던 장면이 있단 말이며 하고 있을 때, 그때 영자가 영철의 그 고백을 딱 듣고요, 극호감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두 분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동작이냐면 이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 지금 많이 봤죠? 많이 비슷하죠? 네, 극호감 반응이잖아요. 그쵸? 비슷하게 손톱을 구부려서 물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저는 아까 우리 술고래, 우리 지연님의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사하죠? 많이 유사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영숙이 실제 인터뷰상에서는 약간 영철 것 같다고 오린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호감 반응이거든요, 지금 영숙이. 특히나 이분은 이제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요 동작을 보면서 신체 언어만 딱 놓고 영숙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앉아가지고 영호랑 영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영호는 지금 거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고백이에요. 이제 영호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예쁜 분이 선택해 주셔서 제가 좀 오해한 것 같다. 근데 영숙이 좀 삐지죠? 저에 대한 장점이 예쁜 것밖에 없나요? 라고 하니까 영호가 제 이상형이 다 부합하다, 청순하면서도 밝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대요. 어떤 아우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등, 그 영숙이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영숙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자 상철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영자 상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실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영숙 영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 커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의 영호가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영호는 다른 길이 없어. 영숙에게 돌진하는 것밖에 이제 길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이제 다리를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방송상에서 보고 싶어 했던 연예인 모습이 하죠. 우리 영수처럼 코를 구비적거리는 있는 것처럼 의심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뾰루지를 뜯든 뭐 코를 후비든. 그 이후에 전설의 그 장면이 딱 나오죠. 우리 옥순이 여자들 앞에서 말을 정말로 애매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우리 현숙님이 또 여자들이랑 모여갖고 여트워크를 열심히 이제 개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영식에게 마음을 싹 닫았다. 이제 보면 약간 현숙이가 좀 서툴러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너무 없어. 왜 영식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때로 남자들도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서투른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영식도 그렇고 현수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현수님이 또 영자한테 물어보죠. 자, 영자님도 말했다면서요. 다 알아보고 와라. 다 알아보고 와라. 야, 이 말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솔로 28기 정숙님도 영수한테 딱 이 말을 시전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이랑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그렇고 다 알아보고 와라. 이 말은 결국 이제 먼저 상대방이 영수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딴 사람 좀 알아보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와. 속으로 쫄리지만 겉으로는 이제 안 쫄린 척.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리스키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숙님은 이제 영식님을 마음에서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영식이 줬던 편지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많이 서툴다는 느낌을 여러모로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옥순이 또 영자랑 얘기를 하면서 여자 네트워크를 딱 개장을 하죠. 그래서 영자가 얘기를 하죠. 옥순님은 상처를 이미 제외했잖아. 그치? 맞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옥순은 얘기했어 라고 그러면 근데 구체적으로 풀더라고요. 옥순이 내가 제외한 방식은 제외란 말을 쓰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이런 말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제외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냐. 상철 유와 3순위 하지만 1, 2순위와 간극이 금. 그러니까 순자가 딱 아까 들었던 것처럼 명확히 딱 짚잖아요. 아닌데요 옥순 언니? 나한테는 다르게 얘기했거든요. 나한테도 다르게 얘기했어요 라면서 지금 옥순 영자가 이제 빨딱업 일어나면서 옥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얘기할 때는 옥순님도 뭐 자기랑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순자도 이제 맞장구를 치죠. 아니 옥순님이 아니라고 하면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상철이 예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옥순이 또 자꾸 헛소리 하는 거죠. 1, 2순위 중에 알아볼 거다. 3순위지만 나는 1, 2순위 중에 알아볼 거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고 또 영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주보 데이트권을 따서 옥순님한테 쓰겠다는 말을 우리 영자한테 딱 뱉어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요. 우리 영자가 순간적으로 팔을 딱 잡거든요. 여러분 팔을 몸에 딱 잡는다거나 자기 허벅지를 꽉 쥐는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요.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영자도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휴대 쓰겠다는 말을 그 여자의 주댕이 입으로부터 듣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영자인지 옥순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를 딱 명확하게 딱 짚죠? 꼭 1대1 데이트해야만 해? 영자도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왜 꼭 1대1 데이트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옥순이 이거 정신분석 매니아의 방송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말을 딱 해버리거든요. 뭐냐? 남자들끼리 다 공유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근데 저는 여트워크랑 남트워크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트워크는요 경쟁자끼리 다 얘기를 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다 얘기를 해요.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정말 극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둘 다 센 언니인 경우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경우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나는 솔로를 20기부터 봤는데 그때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솔로 1기 현수님과 순자님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이 두 사람은 이쪽은 여기한테 막 갈고요. 이쪽은 여기대로 막 현숙이 바닷가에서 걸어갈 때 대놓고 뒤통수에다가 뭐라 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후반부까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반부 가서 좀 화해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초중반부까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뒤통수에 대놓고 서로 갈구고 막 그랬던 경력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21기 한번 보시면 예외적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남터크랑 여터크랑 달라요. 여터크는 경쟁자들끼리 다 얘기하는데 남자들은요 이 광수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현숙이랑 요 두 사람처럼요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필요한 정보만 얘기하거나 그래요. 좀 달라요. 옥순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끼리 다 공유했다고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고 정신분석 매니아의 방송은 지금 절반만 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옥순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시청자들이 옥순 편 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옥순이 지금 화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광수가 이제 김치국을 열심히 이제 드링킹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한 가지 해석을 더 덧붙였죠. 광수가 이걸 정말 모를까? 어쩌면 광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영수라든가 상철 등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위해서 나중에 방송 와봐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그래서 영수를 픽한 여자들에게 신뢰가 떨어졌다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옥수님이 영수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등 이 말을 굳이 정말 본인이 확신 갖고 있으면요 굳이 지금도 상철의 배를 두드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수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더 좋았죠 라고 하는 정말 짜치는 말을 딱 할 때 자 우리 옥수 누나 특유의 동생운이 또 나와버리더라고요.
광수의 내가 더 좋았죠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혀 하는 근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특유의 동태눈이 또 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진짜 옥순의 이제 이 표정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정말 이게 특이한 순간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특정한 순간에 정말 내가 기가 막힌다 이런 느낌일 때요. 이거는 여러분께 좀 약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사백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옥수님이 수술하거나 그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신체적인 부분은 조금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수님의 특징이기도 하고 매력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눈에 대해서는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용기를 내서 나왔고 저도 이제 방송하는 그 내용 보면 아무래도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걸 얘기를 하지 뭐 비하한다거나 그런 걸 가급적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탐정님들도 좀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정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때 지금도 이제 입술을 딱 깨물고 있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 할 때 요런 이제 느낌이 나는 거고 조금 보기에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좀 거북하게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귀엽게 보려고 하고 감정이 다 드러나죠. 지금도 전체적으로 이 동태눈이 나왔을 때는 뭐다? 정말 기가 막힐 때요. 1화 때 나왔던 장면이죠. 영수가 짜치는 잘난 척할 때 나왔던 장면을 통해서 이미 영수랑 옥수는 잘 되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광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눈이 순간적으로 확 커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지 고민하는 게 표정에서 확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김치국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는 실제로 속으로는요 극도로 불안해하는 분인 거예요. 영수는 지금 자기가 배제된 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막 큰 소리를 부르고 실대한도 허세지 진짜면 바로 순자님은 부르겠냐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광수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자기 안에는 그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영수랑 데이트를 200번 해도 안 된다. 정말 그럴까? 근데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그의 태도가 그의 이런 말이라든가 전략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으로 광수를 데리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인터뷰 때도 광수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비밀 무기가 없는 느낌이다. 2대1 데이트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7화 예고편에서 이미 두 사람은 서로 웃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죠 상당히. 광수가 김치국을 열심히 마시는 동안 속으로 엄청나게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동안 두 사람은 진도를 쫙쫙 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에 있는 그 역사들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지금은 달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때까지 각자 본인들이 해왔던 그것들이 앞으로 관계를 이제 진전해 나갈 때마다 툭툭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해 나갈 것인가가 두 사람의 과제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영철이 아마 담화에서 똥을 쌌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 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랜덤 데이트에서 이제 상대방이 정해진 것 같아요. 옥수님이. 그때 옥수님의 눈은 굳어있죠. 눈이 아까처럼 반월처럼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눈이 활짝 이렇게 반월 웃는 것이 아니라 눈이 굳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좀 옥수님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방과 좀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광수가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져가지고 옥순에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옥순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게 아니고 안 알아봤으니까 상처를 뭐 알아본다거나 영수를 알아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말이 애매해요. 근데 이 광수가 어쨌든 잘 찔러 들어가요. 뭐라고 찔러 들어가면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 혼자만의 착각이 살고 있었나?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가 늘 광수를 얘기할 때마다 비교했던 우리 미저리 광수, 척기 광수랑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26 광수도 그랬죠. 26 현숙에게 누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서 영식이랑 현숙이랑 데이트할 때 그 이후에 누가 더 좋았어? 내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았어? 말해줘. 내가 더 좋았지? 라고 하는 계속해서 묻는 그 느낌처럼 광수도 결국에는 조급해서 자기 마음만 확인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을 차렸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기보다 왜 내 계산대로 안 되지? 내가 분명히 옥수이랑 나랑 잘 된 것처럼 다 얘기를 해놨는데 왜 어그러지는 거지? 라고 했고 더 이상 기존의 자기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6화 총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순 사람은 정말 잘 낚아요. 과연 이 옥순의 낚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가볍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